리플 XRP의 단기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 참 어떻게 되려고 시세가 이 모양인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뒤 만약 별다른 추가 매수 조치를 단행하지 않은 말 그대로 고점에 물려있는 홀더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또 지치기에 충분한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전고점 대비 60에서 80% 수준 때로는 그 이상으로도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꼭 리플 XRP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리플랩스가 보여준 혁신의 성과 또 생태계 확장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래저래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시세 흐름은 꽤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0.52달러 위로 적어도 뚫어줘야 온전히 지지를 받아줘야 0.66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0.51달러 부근에서 간당간당 지지 받을까 말까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여전히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0.52달러를 돌파 지지받아주며 며칠 안에 0.66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같은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며칠이 이미 지난 지금 아직까지는 이 같은 흐름을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0.5286달러가 깨질 경우에 0.4623달러까지 후퇴가 가능하고 여길 돌파 지지를 할 경우에는 0.66달러까지 순조롭게 금방 나아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0.52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반등해주지 못한다라면 그러니까 0.5286달러 위에서 온전한 지지를 확보해주지 못한다라면 여차하면 0.46달러대까지 다시금 바닥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양반은 또 다른 분석을 통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수 있다라는 점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리플은 1.966달러를 찍은 뒤에 조정을 마쳤고 0.91달러에서 웨이브 1은 끝났다. 웨이브 2는 0.39달러까지 바닥 확인하고 종료가 잘 됐고 이제 웨이브 3의 목표는 1.8815달러와 5.8563달러로 두 가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서 조만간 긍정적인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라는 점 그 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XRP가 1달러든 10달러든 100달러든 아니면 음모론에서 이야기하는 10,000달러든 어느 수준으로든 가격이 펌핑되기 위한 선제 조건은 단연 리플 소송 리스크 해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까지 의미 있는 결과들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합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내년 4월 16일에 양측의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일정이 잡히면서 이 날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래서 그 아래 마지막 명령으로 아주 또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착되면서 주목도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전에 양측은 최소 1시간 이상 만나서 이번 사건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직접적인 멘트로 명령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토레스 판사가 직접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SEC가 쭈꾸미 IQ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합의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에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될지 이게 또 굉장한 관심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리플 소송 최종 결론은 언제 나오게 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본안 소송 진행 상황, 이건 39.456%의 확률이고 본안 소송 결론 뒤 항소는 2025년까지는 접수되지 않을 것이고 최종 항소에 대한 판결은 2026년 이전까지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추가 소송을 내게 된다라면 2027년 6월 14일 최종 판결이 전망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에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에 대한 항소심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는 시점이 2027년 6월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피고와의 합의인데 이건 확률이 32.113%로 이게 벌어지면 항소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9개월에서 12개월 단축할 수가 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진 뒤 사건은 구제소송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2026년 8월 14일까지 소송이 연장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완전 합의인데 이건 확률이
987%이고 완전 합의 이후 SEC는 승소를 주장하고 리플에 상당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SEC는 타협의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예상 외 시나리오 확률도 8.675% 존재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2026년까지 XRP 증권성에 대한 약식 판결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 역시 이런 설명이 온전히 100% 완전하게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나름 리플 진영의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가 분석한 내용이다 보니까 시선이 또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2026년 내지는 2027년에 소송이 종료가 된다는 것보다 1심 판결, 다시 말해서 내년 2분기로 예상되는 배심원 판결 결과가 리플 측의 우세한 내용으로 나와준다라면 그 자체로도 시장에서는 리스크 해소 수준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부채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양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또 XRP 음모론과 연계돼서 다시금 XRP $10,000 전망 이런 이야기들로 스멀스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을 촉발시킨 배경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불거졌다라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주인공은 포브스이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국 달러가 붕괴하게 되고 이를 통해 8조 달러 규모의 충격적인 연준 인플레이션이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의 가격을 경쟁 자산인 골드에 필적하는 붐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아주 엄청 아주 많이 섹시한 내용입니다. 물론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있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이 리스크 해치 역량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이지 특히 비트코인이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이지 이게 곧바로 XRP $10,000로 직행을 하는 것은 역시나 이 XRP 맥스이들의 희망회로 정도가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브스가 기사의 소스로 삼고 있는 것은 제프리스의 주식 전략 책임자 크리스토퍼 우드의 멘트였는데 쉽게 정리하면 비정상적으로 돈을 풀었고 이에 대해서 긴축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연착륙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달러의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건 결국 골드 소유자 또 비트코인 소유자 등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양반은 전통적인 리스크 해지 자산인 금과 디지털 골드로 기대되는 비트코인을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포브스가 기사 제목에다가 달러 붕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단어를 모두 함께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게 XRP 커뮤니티에서 희망회로 수준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시 $10,000, XRP $10,000 음모론이 덧붙여진 것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10,000 설계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한 인물은 마크 필립스입니다. 이 양반은 미국 공군 출신의 PR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 2019년 2월에 XRP는 $10,000에 설계됐다. 이런 다소 전폭적인 논문 형식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꽤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XRP는 애초부터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기관과 소매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도록 설계가 됐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한다. 이 같은 리플랩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브리토의 멘트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걸 근거로 XRP $10,000 설계 근거를 하나하나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양반이 증명하려고 한 것은 XRP가 전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하는 상황,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시장의 가치를 XRP가 흡수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2019년 당시 전 세계 모든 시장의 가치를 합한 총액이 1,100조 달러였다라고 하는데 이걸 XRP 전체 발행량인 1,000억 개로 나누면 얼추 개당 11,000달러라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현재 환율로 1,300만 원 정도 이런 거액의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양반은 리플 XRP가 가진 송금 혁신이 어느 정도 강력한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영상으로 짚어봤기 때문에 대체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리플 XRP는 스위프트 같은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2019년 기준으로 리플 에스크로 계정에서 XRP 발행량의 55%가 잠겨 있는데 이건 디플레이션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높일 수가 있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XRP는 0.25달러에서 0.6달러 사이에 거래가 됐고 이건 중앙값 양쪽의 120% 범위를 나타낸다. XRP가 1초에서 5초 안에 결제가 마무리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기관들이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꽤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스위프트를 통한 국경 간 송금의 1일 거래 규모가 5조 달러였기 때문에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긴 XRP를 제외한 450억 XRP를 사용할 경우 이 모든 스위프트를 XRP가 담당할 경우 XRP 한 개당 가격은 111달러에 해당한다라는 계산을 도출합니다. 총 거래 규모 5조 달러를 450억 XRP로 나누면 111달러라는 개당 가격이 나오고 이걸 지금 환율로 따지면 13만원대 정도가 됩니다. XRP가 못 가도 100원 갈 것이다. 많이 가면 10,000달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 같은 마크 필립스의 분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 필립스는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많은 XRP 홀더들은 가격이 진짜 10,000달러까지 높아질지를 물어본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보장은 없다.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앞으로 5년 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XRP가 전체 자산 시장의 모든 가치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당시 1100조 달러 가치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5년을 계산을 하면 2024년 2월 이후에 적어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또 참 시점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음모론이라고 해도 XRP의 특성과 미래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음모론은 다음부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한바탕 화제가 되고 나서 2달 뒤에 그는 두 번째 논문을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는데 그때도 역시 제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호연직이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부채 이슈가 등장합니다. 당시 논문을 보면 2029년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는 28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는 3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4경 4천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 당시에도 이미 글로벌한 이슈라는 점을 설명을 했는데 일본의 공공부채가 12조 달러, 중국은 9조 달러, 영국은 3조 5천 달러다. 이런 수준의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다. 이렇게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 준비 통화를 소개한다라면서 XRP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XRP는 1000억 개가 생성됐고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XRP가 개당 10,000달러에 형성될 경우에 1000억 XRP는 1000조 달러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건 224조의 글로벌 부채와 88조의 글로벌 GDP를 쉽게 설명한다. 이런 아주 전폭적인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XRP는 명목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부채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 등 각국 정부는 XRP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OTC 마켓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 역시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XRP를 비축할 수 있다. 모든 시스템, 정책과 계약이 마련된 뒤에 XRP가 준비통화 역할을 할 거라고 각국 정부는 발표를 할 것이다. 이건 유틸리티와 매수세를 붙여서 XRP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킬 건데 이후에 각국 정부는 XRP를 통해서 부채를 청산할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명목화폐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법정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순도 100% 수준의 음모론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뭔가 끄덕여지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은 두 번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 등이 리플랩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고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는 데 무게를 두지 않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이후 2년 뒤에 공교롭게도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면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크 필립스 논문을 어느 정도의 현실화 가능성의 무게를 찍는 사람들은 SEC가 억지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 정부가 제3의 방법을 통해서 XRP를 매수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말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XRP의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팩트들과 각국 정부의 음모론이 묘하게 섞이면서 XRP 100달러 내지는 $10,000 음모론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음모론적인 성격에 좀 더 현실적인 팩트를 더해주는 것은 XRP가 새로운 국경 간 송금 결제 기준이 되는 ISO 2002의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국 정부가 ISO 2002를 도입하는 것은 CBDC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미국 연준 역시 지난해 7월 이걸 본격적으로 도입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리플이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미국 연준도 도입을 하고,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 연준의 부의장 마이클 바는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이고, 상황이 이렇게 더해지다 보니까 XRP 진성 홀더들 사이에서는 음모론과 팩트는 좀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혹 이런 상황을 놓고 XRP가 모든 CBDC 송금의 중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CBDC 시대가 본격화돼서 CBDC를 통한 국제 송금이 일상화된다라면 리플뿐만 아니라 스위프트, 비자, JP모건 등 여러 기관들의 송금이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등장해주고 있는 XRP $10,000 시나리오. 실제로 XRP가 전세계 준비통화 반열에 오르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브릿지 커런시로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질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IPO 이슈가 대기 중이고, 미국을 제외하고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XRP에 대한 채택 꽤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지점은 이런 유틸리티적인 훌륭한 기능성이 과연 언제쯤 시세에 반영되느냐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CBDC 시대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리플 소송이 적절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리플 XRP는 크립토 종목들 가운데 끝판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하기 참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워낙 인기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단기간에 XRP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 이런 건 좀 어렵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성격이 매우 강한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